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에너지 관련 주가 종목들이 뭐 폭등을 하고 들썩들썩거렸는데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한마디로 이제 그 한강의 기적에서 영일만의 기적으로 가자. 영일만의 기적. 이 부분은요. 자꾸 이게 야당에서는 뭐 지지율 하락하니까 이제 국민 전환 용기 쇼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하는데 지금 야당은 이게 석유 안 녹이를 바랍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 국가적인 대 이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그 시추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번에 한 1,0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확률이 한 20%다. 근데 어떻게 된다 이걸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출도 양해를 구하는 그래서 이제 브리핑한 거예요. 조용히 하면 이게 지켜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뭐 박지원 의원은 이제 뭐라 했냐면 석유야 꼭 나와라. 안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조롱하면서 대통령 조롱하고 이게 뭐 국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을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관 정도가 그냥 하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보도자료 하나 내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뭔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확실하게 뭔가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1단계 수준 정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딱 듣자마자 뭔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이런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왜 떠오르냐면 그때는 뭐 일자리 뭐 30만 개를 창출하겠다 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붓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일자리가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창출이 안 됐고 사실상 그 돈이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강바닥을 6m씩 판다 그랬는데 사실상 몇 미터 팠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결국 흘러 가가지고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도 이것이 그대로 재탕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는 심정으로 물론 뭐 철두철미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고는 하나 저는 이것이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었나는 좀 의문입니다. 네. 제일리님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엑스포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3호님이 이거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인 것 같은데 보수계의 강철 이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역술인 천공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강의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확산이 좀 되고 있어요. 지난달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강물질들이 엄청난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파면 다 나와.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 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시점과 촬영 시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지난 1월 14일 수원에서 촬영됐다고 하는데 지금 업로드는 지난달 됐고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야당은 자꾸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마치 이게 그 무속 신앙이나 역술에 심취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관사를 옮길 때 그때도 이제 마치 천공이 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이제 백재군 교수가 한 거 아닙니까? 네. 천공이 한 게 아니거든요. 자꾸 이게 천공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조종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잘못된 거고 뭐 제가 산유국 된다는 거는 천공 외에도 여러 군데 들었어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옛날에 칠광구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때는 이제 탐사 기술이 부족했지만 지금 이게 다시 가능성이 있다. 요즘 탐사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일본하고 다시 협정을 통해 공동 개발한다든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뭐 마치 천공이 처음 뭐 석유 논다 이 주장도 아니고 이미 과학자들이 많이 주장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천공과 대통령을 엮으려는 이런 시도는 이제 안 해야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이제 2주 전에 이제 업로드가 2주 전에 됐고 또 공교롭게도 직접 발표를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연관성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제 이게 이미 다 나온 얘기다.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치 이게 구슬하고 뭐 한 것처럼 오방실이 어떠고 저쩌고 최서원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뭐 역술에 휘말리거나 무속에 휘말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꾸 천공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토론에 나와가지고 손바닥에 왕자 쓴 게 계속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영상에서 뭐 영부에 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그런 일들을 하다가 뭐 명품샵 가가지고 쇼핑한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부정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도 결국 전공의들이 천공도사에게 만나자.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공도사가 너희들은 자격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보와 천공이 계속 엮여서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서 아마 정상적인 이 정부 운영을 좀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 지점에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서정훈 변호사님은 천공과 만난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 토요일 날 저번 주에 며칠 지난주에. 전에 며칠 전에요.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그 롯데 호텔 있잖아요. 그 광화문에 거기에 1층에 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저는 뭐 일행과 있었고, 근데 옆에 테이블에 천공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가져가서 천공한 인사를 시켜주고 제가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하니까 잘 알더라고 서로. 근데 옷차림이 똑같아요. 저 아까 논 흰 옷 있잖아요. 네.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잘해요. 뭐 아주 신비스럽거나 누굴 피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다. 동네 아저씨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연히 만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또 만나신 분들이 많다고 아니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다 역사 지나가다가 만난 분도 제가 역사 봤고요. 지나가다고요? 신기해가지고 눈에 확 띄니까 흰 두루마리 입고 아무래도 머리가 차림새가 너무 기니까 네. 너무 이상하다 해서 가보면 천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같이 사진은 또 안 찍어주니까 멀리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1976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제 영일만에서 원유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사 결과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과거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신문 기사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밑에 있다고 해도 경제성 여부가 과거에 없었던 경제성이 지금 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이러긴 하지만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많고 실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 이제 알아보려면 지금 물리 탐사에서 탐사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한 개당 1,000억 원 정도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 정도는 뚫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가 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 뚫는데 뭐 1,500억 들어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액수는 아마 왔다 갔다 뭐 500억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를 뚫으면은 거의 5천억에서 1조까지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확인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구멍을 더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경제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1조를 투입했는데 50만 원어치 나오면은 이거 뭐 하나만 그냥 완전히 다 낭비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고 변수가 또 굉장히 큰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곳에서는 석유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게 10년 안으로 이거를 지금 빨리 접고 우리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기후라고 한번 검색만 해보세요. 하루에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가 결국 전 세계인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과연 10년 뒤 이게 지금부터 파면 2035년부터 겨우 이거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도 이게 확실히 생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생산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후 위기로 인해서 탈석탄, 탈석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수가 어떻게 작동될 거냐 그 시대상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이러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도 좀 점검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76년에 박 대통령이 뭐 가짜뉴스나 사기친 것처럼 어떤 분이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76년 그 기술로는 그게 이제 탐사가 정확하게 안 된 거고 지금 우리 기사 보면 탐해 3호가 이제 4월 달에 진수식을 했거든요. 움직이는 연구소입니다. 바다에. 근데 옛날에 그 탐해 2호보다
배가요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그 기술일 거예요. 따라서 저는 새로운 기술로 다시 한번 탐사해 보면 그 7광구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하고 이제 지금 협약은 거의 끝나는 90년대에 와야 돼 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한번 탐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석유라는 게 꼭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베네수엘라나 미국이나 러시아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그 지질 구조를 보면 상당히 우리 그 영일만 동해 쪽에 매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에요. 지금 확률이 20%잖아요. 그다음에 5천억을 투자한다. 그런데 성공하면 2,000조 이상 엄청난 대박입니다. 복권 확률이 얼마입니까? 제가 로또 복권 위원을 했거든요. 네. 진짜 이게 복권은 상금 주는 게 한 30%도 안 돼요. 따라서 이게 대부분 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권으로 치면 20% 확률에 5천원 투자해서 5천원 날릴 수도 있지만 그러게 또 경험 기술은 남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거는 엄청나게 해볼 만한 사업이다. 완전히 도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 만큼 아마 하부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뭐 대통령께서 어쨌든 나서서 대국민의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나중에 이게 사기로 드러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구돼서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그래도 채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참 중압감이 엄청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부담이 될 수 예, 있다. 또 오버하는 또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또 우려가 되고 하여튼 좀 조심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